안녕하세요. 놀다 보니 똑똑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 원리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구체적 예시와 노하우 등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한글을 뜰 때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글 떼기 첫 번째 원칙은 아이의 배움은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움이 그렇듯 한글 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칫 학습으로만 흘러갈 경우 아이는 한글 떼기뿐 아니라 배움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생후 1년간 보여주는 변화는 평범한 성인이 1년 만에 아인슈타인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인데요.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발달 시기에 맞춰 성장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가 엄마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의 아이들 또한 배움의 천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신체 발달 등을 엄청난 속도로 습득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의 습득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호기심과 놀이, 즉 즐거움이 아이를 배움의 천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유독 모방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에겐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아이들은 모든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리하게 관찰하고 엄마와 아빠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본능이자 즐거움입니다. 저는 신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 배움을 즐겁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노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본능이자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고 재밌는 것에 더 몰입하게 마련입니다. 다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시공간이 왜곡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저금통에다 동전을 넣는 아이는 바닥에 있는 동전을 주워 저금통에 넣는 행위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누가 그 행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계단을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 더운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반복하며 아이는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딱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시기에 말이죠.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노력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그 분야의 최고인 이유는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깊게 그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즐거우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가능해집니다. 배움이 즐거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일찍 뗐다고 하면 몇몇 엄마들은 어린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한글을 그렇게 일찍 뗐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이들은 실컷 놀아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로 밀어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데요.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경험 때문에 아이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아이들을 억지로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쳤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설령 당장은 억지로 시킬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추후 발생할 부작용과 반발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한글을 배운다는 개념도 없을 만큼 놀이로 자연스럽게 노출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이가 가장 한글을 원할 때 노출해 준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글을 놀이로 뗐을 때의 장점은 많은데요. 제 지난 영상 한글 떼기에 대한 오해, 놀이로 한글을 떼야 하는 이유 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글 떼기 두 번째 원칙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글 떼기를 시작했다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노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이는 10개월 때 처음 글자를 구분했고, 둘째는 그보다 빠른 8개월 때 글자를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17개월에, 둘째는 30개월쯤에 한글을 뗐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는 혼자다 보니 제가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시켜 줄 수 있었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둘째 아이 첫 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둘째 아이가 돌이 지나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명 생존 육아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바깥놀이하고, 씻기고, 책 읽어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하루해가 금세 기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글 놀이는 등한시되고 진도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둘째 아이는 돌쯤 꽤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한글을 노출해 주다 보니 한글 떼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이는 글자보다 그림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짧게는 3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이면 한글을 똑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글을 얼마나 자주, 많이 노출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글 떼기의 70-80%는 노출의 빈도와 시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자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매일 하는 활동에 한글 놀이를 곁들여 주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 목욕을 하면서 한글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둘째는 거의 이 놀이로 한글을 뗐다고 보셔도 될 만큼 생존 육아 중에도 유일하게 잡고 있었던 한글 놀이였습니다. 노출 방법은 깨끗이 씻어 말린 우유팩을 잘라 유성펜으로 글자를 적어서 노출해주면 되는데요. 물 위에 둥둥 띄어서 노출해줘도 좋고, 우유팩이 물에 묻으면 타일에 붙는 점을 활용해서 글자 붙이기 놀이를 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한글을 노출해주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엄마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한글 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시기에 재미와 놀이로 꾸준히 한글을 노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글 똑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 떼기의 핵심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놀다보니 똑똑똑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